안녕하세요. 희망경제TV입니다. 지난 시간 1편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법령과 재개발 및 재건축보다 좋은 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진행 절차, 2편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대상과 조합원의 자격, 그리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사업기간이 짧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4년이면 입주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첫째,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없고 조합 설립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둘째, 통합건축심의를 진행합니다. 셋째, 사업인가 시 관리처 분계획을 포함합니다. 넷째, 소규모로 건축기간이 짧습니다. 다섯째, 조합원 수가 적으니 분쟁이 적습니다. 특히 재개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5년 재당첨 제한이 없어 아주 좋은 투자처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마지막 영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비례율과 조합원 분담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혜택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비례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비례율이란 종후자산에서 총 사업비를 빼고 이를 종전자산 감정평가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값으로 사업성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입니다. 여기서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임대주택 판매 수익 등이 해당하고 총 사업비는 건축비, 운영비, 부대비용, 이자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진의 건축물 및 토지의 자산 감정평가 총액을 말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비례율이 높다는 것은 곧 사업성이 좋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수익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례율을 100%에 가깝게 조정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사업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지면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낮아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지면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비례율이 높아지니 결국 권리가액은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야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분담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빼기 조합원 권리가액,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 그리고 비례율은 총 수익 빼기 총 사업비 등 지출액을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비례율이 계산됩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종전자산 2억 원에 비례율 120%를 곱하면 권리가액은 2억 4천만 원이고, 조합원 분양가 2억 5천만 원에서 권리가액 2억 4천만 원을 빼면 추가 분담금은 1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례율 산정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총 수익이 500억 원, 총 사업비가 300억 원이고,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220억 원, 200억 원, 180억 원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220억 원인 경우인데요. 총 수익 500억 원에서 총 사업비 300억 원을 빼고 이것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220억 원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비례율은 99.9%가 산정되는데요. 그러면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220억 원에서 비례율 90.9%를 곱해 200억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200억 원인 경우입니다. 총 수익 500억 원에서 총 사업비 300억 원을 빼고 다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200억 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비례율은 100%가 산정됩니다. 그러면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200억 원에서 비례율 100%를 곱해 200억 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180억 원인 경우인데요. 총 수익 500억 원에서 총 사업비 300억 원을 빼고 다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180억 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비례율은 111.1%가 산정됩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180억 원에서 비례율 111.1%를 곱해 역시 200억 원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비례율은 변동되지만 권리가액은 변동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감정평가 금액의 높고 낮음은 사업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못하며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야 사업성이 좋아지고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게 된답니다.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은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 생략, 통합건축 심의, 사업 시행 계획의 관리 처분 계획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등 사업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성 요건으로 공적임대 10% 미만이거나 일반 분양분이 30세대 미만일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5년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다가구 주택자의 경우 최대 3주택까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 짧은 사업 기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를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에 대한 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1항 7호의 건물 면적 기준에는 명백히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가의 면적 기준으로는 2주택 공급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상가만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권리가액 기준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에 대한 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1항 7호의 가격의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두 채 공급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기본적으로 상가의 공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아파트만 두 채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상가주택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외에 추가로 상가 분양권이 주어지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주택 이외에 추가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권리가액이 남을 경우인데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별 정관이나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 한 채, 상가 한 채 소유자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분양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 신청 후 남은 권리가액으로 상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도 2주택 분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3년 동안 전매는 금지가 됩니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비례율과 조합원 분담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알차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